안녕하세요.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2024년 1분기에 대해서 발표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박성구 연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시장, 전문건설시장, 주택시장의 2024년 1분기 평가와 2분기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과 주택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최근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1.4%로 IMF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달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1%로 예상했습니다. 물가도 작년 3.6%에 비해서 올해 2.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서 원자재 시장 불안이 발생하게 되면 성장률은 2%로 떨어지고 물가는 2.8%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반등하고 수출과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성장률은 2.3%로 또 물가는 2.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낮은 성장률, 높은 물가 상승률로 경제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자, 높은 금리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아무쪼록 올해는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건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건설시장은 고금리 상황, 부동산 PF 부실화, 그리고 건설 선행지표 악화, 기업 이익 축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냉각되었습니다. 자, 특히 선행지표 악화는 올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2024년 1분기 건설시장을 보면 주요 건설 지표의 방향성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건설 수주와 건축 허가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53.6%가 줄어들었고 건축 허가 면적은 15.3%가 감소하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동행지표인 건설 기성은 17.6%가 증가했고 건축 착공 면적도 기저효과 영향으로 26%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 선행지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은 상반기에는 동행지표는 악화, 그리고 선행지표는 기저효과에 따라서 증감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2분기 건설시장은 공공 부분은 재정 조기 집행의 영향으로 양호할 전망이나 민간 부분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건설시장에서 민간의 비중이 약 8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건설시장은 하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와 공사비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건축 중심의 민간 부분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만큼 공공 부분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 부분 건설 경기 회복세를 위해서는 공사비 안정과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3년 이후 상승률 자체는 줄어들었으나 공사비 금액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매출 50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금리 수준에서 76.4%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까지 9개 기업이 부도를 겪었고 1000개 가까이 되는 건설기업이 폐업을 했는데 대다수가 전문건설업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약한 고리인 중소 전문건설업, 지방업체가 먼저 타격을 입게 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건설 경기 전반의 여건이 부정적이나 최근 정부가 공공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강 국면의 낙폭 축소 그리고 기간 단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4년 1분기 전문건설업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설 시장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전문건설업 시장 역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024년 1월 9.4조 원, 2월 8.9조 원 수준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하도급 부분이 부진합니다. 작년 4분기 건설 투자, 건설 기성의 부진에 따라서 전문건설업 하도급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경상금액으로 건설공사비 증액분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전문건설업 계약액이 정체되었다는 점은 전문건설업 경기가 그만큼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등에 따라서 계약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2분기 전문건설업 업황은 개선 요인에 비해 불안 요소가 우세한 상황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체감도 BSI 지수는 낮은 수준으로 202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4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발주 물량 감소, 경쟁 심화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불리한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설업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업체의 경기 체감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주택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분기 주택 매매 지수는 소폭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 전세 가격 지수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매매 가격의 변동률은 작년 12월부터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은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자금 부담과 향후 시장 불확실성 등이 전세 수요로 연결되면서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수요 여건 및 거래량 지표로 판단하면 향후 매매 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6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 추세에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6천 건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당분간 전국은 물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모두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040 세대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지원 정책의 취지가 긍정적인 만큼 연속적으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2분기 주택시장은 주택 구매력 약화, 공급 여건의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불확실한 주택시장 전망, 대출이자 부담 등이 주택 매수에 대한 수요자 부담이 지속되면서 섣부른 매수보다는 관망세 또는 전세 전환을 보이는 사례가 누적되어 수급지수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도입,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서 정책자금 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의 이용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매매와 전세 수요 양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24년 2분기 미분양 주택은 64,874호로 전월 대비 약 1.8%가 증가했고 준공후 미분양도 11,867호로 4.4% 증가했습니다. 최근 신규 주택 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공급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경기와 인천의 착공 물량이 증가한 반면 서울 지역의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반기까지 주택시장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 경기, 전문건설업 경기, 주택시장에 대한 2024년 1분기 평가와 2분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는 시장 동향 외에도 1분기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건설과 주택시장의 총
3가지 이슈를 선정해서 기술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로 부동산 PF 시장 위험에 대한 진단과 평가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약 135.6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기관 등에서는 부동산 PF 규모를 PF 대출, 증권사의 지급보증, 브릿지론성 토지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면 약 2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부실화 위험은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되지 못한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PF 연체율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3년 말 기준 연체율은 2.7%로 2022년 1.19%에 비해 증가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2012년의 13%에 비하면 연체율 자체는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PF 사업장의 부실 처리가 지연되고 신규 PF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PF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부동산 PF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일각에서는 브릿지론성 대출의 30에서 50% 정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주단 협약 가동,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으로 부동산 PF 시장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정상화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는 유동성 지원 확대, 부실 우려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이 필요합니다. 본 PF 전환이 어려운 사업장은 선별 정리하되 손실 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화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정책자금 및 보증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주요 자금 조달 기법인 PF는 불황기에 반복적으로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PF를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펀드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최근 부동산 PF 위험을 토대로 4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건설사들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섣불리 업계 전체에 대한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건설기업 수익성 하락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2023년 건설기업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23년 건설기업의 매출은 공사비 상승으로 증가했지만 이익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16개 주요 건설사 영업이익률은 16개사 중 14개사가 감소했으며 2022년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2%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적 건설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은 올해에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실제로 건설사 대부분이 올해 공사 수주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공사비가 확보된 양질의 사업장 외에는 보수적 운영이 예상됩니다. 건설시장 불확실성으로 중소건설사 및 전문건설업체는 수주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올해에도 건설기업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은 여건이라 이를 감안하고 리스크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으로 2024년 1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